1년 10일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때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 창문이 열렸어요. 40일 동안 비 내린 것 갖고는 지구를 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비 내렸지만 이 땅을 다 물로 채울 수 없어 보면은 기품의 샘이 터졌다는 거예요. 기품의 샘이 터졌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홍수도 내렸지만은 땅에 수많은 물샘이 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옐로우스톤 영상을 봤어요. 옐로우스톤이 터지면은 미국의 3분의 2가 과학적으로 66%가 미 전역을 쑥대밭을 만든다 그래요. 땅 속에는 보통 에너지가 아니에요. 굉장한 에너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비아에 지난번에 대수로 공사할 때 그렇게 되면 200년 리비아 사람들을 먹이고 농사를 짓고 관계수를 만들어서 해서 200년 넘는 물이 땅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화산 폭발로 터지고 그래서 수많은 사건이 있는데, 자, 이게 바로 이제 홍수 전기 150일 동안 물이 차오는 기간이에요. 40일 갖고 안 돼요. 그 땅에 샘들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이 물러가는 흔적이 150일이고,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는 것은 뭐냐면 수중 폭발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제주도가 수중 화산이에요. 수중 화산. 그리고 제가 그랜드 캐년 주변이나 수많은 미국의 탐사 여행을 가보면요, 화산 분화구가 분화구들이 무지 많아요. 한국에도 공룡 자국이 나오는데 거기 가보면 공룡 화산 발자국 나오는 데 가보면요, 거기 옆에는 분명히 다 화산 폭발한 게 있어요. 그만큼 이 물들이 가득 찬 거는 기품의 샘들이 터진 거예요. 터졌지만 이제 자전과 쌓이고 막 터지니까 막 퇴적이 쌓이고 다지고 그러니까는 자전과 공존하면서 뭐가 됐어요? 퇴적증이 골짜기도 만들어지고 침식도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미국의 24개 주가 이런 거예요. 자, 이용호 장로님 여기 가보셨어요? 엔텔로프 캐년랜드 가보셨어요? 안 가셨어요? 장로님 인생을 조금 더 사셔야겠네. 그런데 가보는 게 사는 거예요? 이창호 장로님요? 저는 그랜드 캐니언 갔어요? 그랜드 캐니언은 갔어요? 여기는 안 가봤어요? 거기는 안 갔어요. 우리 장장님. 내년 목사님 어디 있어요, 목사님? 자, 임 장님. 네, 가봤습니다. 가봤어요? 엔텔로프 가봤어요? 저 정도면 그래도 인생 좀 살았다고. 권장님은 안 가봤어요? 가봤어요. 가봤어요. 예. 자, 내가 이 자연 캐년 3,000m예요. 거기가 꼭대기가 3,000m인데 가봤더니 죽을 똥 싸움에서 갔어요. 올라왔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거기 오니까 산호, 바닷가에 산호 와서 거기 있더라고요. 그거 아무나 못 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보는 거지. 산호 화석 있어요. 거기가 바닷가 따뜻한 지역의 기후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살던 덴버 주변에 뭐냐면 이런 자갈들이 이게 콜로라도 주와 뉴멕시코 주와 텍사스 주, 오클라호마 주가 전부 다 자갈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어떤 데는 27m 두께로. 자갈은 어디 쌓여요? 산에 쌓여야 되는 거예요? 강에 쌓여야 되는 거예요? 어디 쌓이는 거예요? 강가나 바닷가에 쌓이는 게 정상인데 이 자갈들이 산에 얼마나 많이 쌓이는지 몰라요. 자, 이건 한국이에요. 한국의 마이산도 저 자갈로 쌓였어요. 저렇게 쌓이면 저게 뭐냐면 암마이봉, 저게 뒤에 건 순마이봉. 몇 메다인지 아니면 687m, 681m. 그 주변에는 전부 다 자갈로 쌓였던데 이게 단단한 암석이 되지 않으니까 전부 다 깎여서 나간 거예요. 그럼 과거에는 얼마나 거대한 암석들이 많이 쌓이는지, 쉽게 말하는 자갈들이, 홍수가 얼마나 컸던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이론들이 나오는 건 대개 여러 이론인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세상은 홍수의 사건으로 해서
이 수많은 퇴적증이 쌓였고 그 퇴적증의 결과가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진 건 화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아니면 저쪽에 동일과정설에 있는 사람들은 깜빡깜빡이네. 이거 당장 사회 건네 스크린. 예? 자, 저기 보죠. 보도 지질학자들이 1년에 1mm 쌓인대. 1mm. 10년이면 얼마 쌓여요? 10mm, 1cm요. 100년이면 얼마 쌓일까요? 몇 cm? 10cm. 그래서 저 쌓인 높이를 갖다가 뭐래냐면 저거 3억 년 쌓였다 그래요. 그랜드 캐년을. 몇 억 년? 3억 년. 이런 논리를 수없이 젊은 애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거를 창조와 홍수 개념으로 이해 못하니까 많은 아이들이 비성서적인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요. 자. 근데 이런 것을 처음에 가설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실험 거쳐서 이런 논리를 만든 사람이 있냐면 영국의 지질학자인 허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름을 보면 잘 알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소리? 허튼 소리 해가지고 이 지구의 수많은 기독교인 청년들이 그것에 속아가서 창조와 홍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잘 줘야 돼요. 알았죠? 우리 허씨 없죠? 여기 허씨 없죠? 허튼이라는 이름을 지면 안 돼요. 그러나 아니다, 홍수가 있었다라는 이 논리가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이르러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보면 여기요, 고생대에서부터 신생대다 이런 걸 지칭의 화석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홍수 진화론적 설명을 많이 했다고요. 근데 저렇게 나오는 데가 없어요. 거의 나온 데도 없고, 제가 밴프에 가봤더니 저게 거꾸로 돼 있어. 고생대가 위에가 있어. 신생대가 밑에가 있고. 옐로슨가도 고생대가 맨 위에가 있고 신생대가 아래가 있어요. 거꾸로.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은 과학자, 지질학자들이 안 믿어. 그래서 이거를 교과서에서 없앴어요. 이 그랜드 캐년이 신비의 땅에 설명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1964년 지질학자들이 공적으로 뭐냐면 이거는 진화론적 오래된 것이 아니고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건 잘 보기 바랍니다. 지층인적 이 결과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뭐처럼 보여요? 뭐처럼 보여요? 예? 뭐처럼 보여요? 아니, 이분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말씀 왜 가만히 있습니다? 모르겠다. 이 지층의 모습은 한국의 나이 드신 분들은 전부 다 시루떡이라 그래요. 시루떡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30, 40대는 뭐냐면 저 무지개떡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계단 같습니다. 그런다고요. 이게 전부 다 층이 뭐냐면 수평이요. 수평이요, 수평. 간 데마다 전부 다 제가 서부 여행을 많이 지질 탐사를 다니는데 전부 다 수평이요. 자, 이렇게 다 보여요. 사진, 실제 사진. 자, 만약에 지층이 쌓였으면 10년 정도 있으면 홍수 한번 나. 그럼 깎여 나가. 골짜기 생겨. 냇가도 생겨. 그리고 또 쌓여. 그러면 이런 식으로 쌓이는 게 정상적으로 오래되었다는 이론이에요. 근데 전부 다 퇴적됐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화산이 터지고 해서 쌓이고 또 쌓이고 두껍게 쌓이고 얇게 쌓이고 이게 바로 실제 나타난 지층이에요. 에? 아이고, 우리 김남희 우리 집사님 좀 일찍 왔으면 시아버지에게 정말 시어머니에게 좋은 걸 드릴 뻔했는데, 야, 나중에 배워요. 그래서 이런 지층을 보면 톱날식으로 되는 지층이 정상적으로 오래돼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지층이 없어. 전부 다 알아 같은 지층이요. 아까 본 대로 이런 지층이요. 이게 엔텔러프인데 이건 엔텔러프는 그랜드 캐년 댐 위쪽에 있는 거예요. 저거는 저 페인트 저 레이어라고 하는 지역이고 서부 지역은 전부 다 이렇게 지층이 보여요. 이것은 뭐라겠다? 오래된 것이 아니고 짧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된 것다. 그 지층이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톱날 형식이 아니라 수평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연구했느냐? 제가 공부 그쪽에서 같이 가봤던
살던 지역에 있는 대학에 있는 콜로라도 주립대학에서 이건 정상적 논문에 나온 결과예요. 짧은 시간에 된다. 아까처럼 이렇게 일본 톱날 형식은 보이지도 않는다. 이거는 오래된 것이 아니고 짧은 것이 됐다는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도 이게 수평으로 쌓인 지층이 무지 많아요. 이거 어딜까요? 제주도. 꽝, 깽, 꽝. 이게 뭘까요? 어딜까요? 예, 전라북도 부안 쪽에 있는 찰석강이에요. 찰석강. 여기에 거기는 선명하게 보이고 여기는 어딜까요? 경상남도 공룡발적이 나온 상조강. 그 주변에는 전부 다 퇴적층이 쫙 수평으로 쌓여있어요. 수평으로. 이건 어딜까요? 독도 아니고 백령도 돼요. 전부 다 지층이 의외로 톱날 형식으로 오래된 사인이 아니라 전부 다 수평층이에요. 그래서 이 지층을 보면 오래되지 않았다. 물론 쌓이고 그 밑에서 뭐가 나오면 마그마가 위로 꽉 뜨거운 에너지가 오르니까 올라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지진이 나. 그 단층도 생기고. 바로 알프스 산맥에, 히말라야 산맥에, 안데 산맥에 가보면 이렇게 암모나이트가 많아. 암모나이트. 저게 보통 8,000m 되는 산에, 자, 이거 좀 보세요. 이게 8,100m. 어디서 농모하길라냐 캔서리 누워 같이 도중 어떻게 따뜻하다나 계속쯤에 쇼차단 찍어 줬어도 히말라야는 바다 먼 곳에 있는데 어떻게 이런 바다의 생물에 화석이 있을까? 근처에 바다도 없는데. 잠링이니 따바단 템바메 바그란 싱시기노. The fossils tell us that these mountains, once at the bottom of the sea, 바다 밑바닥에 있던 것이 forced high into the sky. 융기로 해서 올라왔다. 그래서 거기 보면요, 조개 화석들이 많이 발견돼. 여러분, 조개가 죽으면 입을 벌릴까요? 다물까요? 입을 벌고 죽어요. 근데 화석들은 전부 다 거기 보면요, 입을 다물고 죽었다는 것은 히말라야 산맥 8,100m 높은 곳에 올라왔다는 것은 뭔 때냐면 바다에서 융기돼가지고 조산 조류기 온 데에서 위로 올라왔다. 그래서 저렇게 높은 8,000m 바다 화석에 바다의 암문 조개들이 왜 있느냐? 홍수의 사건이다. 이렇게 결론 내는 거예요. 그리고 희한하게도 전부 다 조개들 화석 나온 거 보면요, 전부 다 입을 다물고 화석이 돼 있어요. 입을 벌리고 죽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홍수의 사건이다라는 것이 바로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영상으로 만든 자료예요. 히말라야 끝에 조개 화석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신동훈 목사님 오면 약간 얘기하려 했더니 안 됐네. 자, 여기가 저기 네파카운이요? 소노마카운이요? 소노마카운이에 원자폭탄 하나 떨어지면 어떨까요? 예? 좋을까요? 아니면 좋다는 얘기 편도 못할까요? 다 갑니다. 가. 원자폭탄 하나 가요. 한번 또 들어볼까요? 또 땡기요. 근데 이 땅에 전체적으로 물리학 박사가 놓은 결론은 뭐냐면요, 원자폭탄보다 무서운 게 수소폭탄이요. 수십 배 더 수백 배 무거운 게 무서운 게 수소폭탄이요. 그게 수십억 개가 터진 게 이 지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전부 다 뭔 지층이 만들어지고 가는 데마다 많은 곳에 화석이 많아요. 제가 솔레크 쪽에 가봤더니 6,000피트 가더니 뒤에 그냥 산호 화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산호 화석이. 자이언트 캐년도 거기 가면 산호 화석이 많아요. 어떻게 그 8,000m 산에 물고기들이 화석들이
조개라스들이 많이 발견했을까? 자, 여기는 이거 가보신 분 있어요? 샌 헬렌 마운틴. 가보셨어요? 샌 헬렌 마운틴 갔다 오신 분. 오! 장 갔어요? 손을 왜 늦게 들었어요? 자, 이게 터지고 나서 많은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이 바뀌었어요, 이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나무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나는 나무가 그대로 그냥 뽑혀가지고 1km, 2km 그 폭풍에 가서 처박히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잘리고.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24km 바깥에서 내 것도 찍고 죽었어요, 사람이. 이게 3,000m 높이에요. 3,000m 손도 이게 산이. 최악의 자연재해라 손꼽히는 세인트 헬렌스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 그리고 얼마 후 다 이게 9시간 만에 이렇게 지층이 쌓인 거예요. 현대 지질학자들이 말하는 1년에 1mm 쌓인다고 그랬는데 이게 9시간 만에 쌓였어. 그리고 45m 쌓인 데가 45m. 이 모든 결과를 보면서 일반 진화론자들이 뭐냐면 지층의 모든 역사를 보니까 이 지구는 짧은 시간에 거대한 홍수 사건이 만들어진 결과다. 그래서 제가 하는 논문을 보니까 어느 사람이 그 샌 헬렌 높이 분화구에 있던 데 가서 암석을 채취해가지고 탄소 12, 탄소 14 이걸 가지고 측정을 했어요. 근데 몇 년 나올까요? 예? 10년 지난 다음에 했는데 5천이 나와서 5천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 탄소 12, 14 측정 방법은 문제가 많다. 이건 틀렸다. 너무 장기가 증거가 10년한 것을 봤는데 어떻게 5천이 나오냐.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창조와 홍수를 믿게 됐다라고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 증거를 보는 게 참 중요해요. 증거. 자, 산을 오르고 골짜기 내려간 조산 조릉이 있었어요. 중요한 건 이건 미국의 교과서 나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쌓였습니다. 근데 태평양판과 대륙판이 만났어요. 만나서 이게 만약에 오래됐으면 쫙 양쪽에서 밀어요. 밀릴까요, 안 밀릴까요? 오래됐으면 암석이 됐으면 안 밀려요. 근데 이렇게 밀리게 된 것은 뭐냐면 습곡이에요, 습곡. 이게 짧은 시간에 단단하지 않은 것이 에너지를 양쪽에서 받으니까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이게 콜로라도 이 저 맨 끝에서부터 이 끝에까지 저기 산이 올라간 게 약 180km. 이렇게 올라갔어요. 끝에 가면 신들의 정원, 콜라스 정원하면 저는 이거 보고 처음에 놀랐어요. 어떻게 지층이 서 있을까? 그것도 붉은 사암층. 이걸 보면서 과거에 지구에는 홍수도 났고 지각에는 수많은 격변이 있었고 증거들이 화산이 폭발했고 그 가운데 화석이 발견됐다. 이게 밴프예요, 밴프. 신기현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자기는 이 세상에서 가서 가장 가볼 만한 산은 밴프다. 밴프. 장로님, 내년에 여기 교인들 수련회 장막붕에는 교인들 다 모시고 밴프 갔다 오세요. 네? 아멘 했어요. 알았죠? 꿈을 가지세요. 과학관에도 우리 보면요. 전교인 구두자들 데리고 1년 동안 돈을 막아주고 거기 와서 전도해야 하더라고요. 전도해.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 보고 하니까는 달라지는데 거기 갔다 온 목사님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이곳에 좀 데려가서 구경 좀 시켜주라고 한국의 목사님이 소개해가지고 여기 청년을 들어갔는데 이 청년이 여기 와서 이거 딱 보더니 울더라고요. 이거뿐만 아니라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간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는 크리스찬의 가정에 자랐지만 내가 창조 홍수를 부인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는 저걸 보면서 홍수가 분명히 있었고 이 세상은 뒤집어 놓는 거대한 사건이 있었음을 깨달아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엉엉 울더라고요. 엉엉 울더라고요. 그래서 증거에 대한 확실한 걸 보여주는 것만큼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데 여행을 가는 게 필요해요. 그때 갈 때 강의할 사람 없으면 내가 와서 도와줄게요. 에? 아니면 신동호 목사한테 좀 더 가르치고, 신동호 목사님 아니면 우리 최민우 사모님 하라든지.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얼마나 뒤집어진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이 물증들을 보면서 홍수를 안 믿고 만삼 창조에 대한 믿지 않으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보존해 둔 것을 보고 그들이 보고 믿고 회개하기를 바란다라고 해서 베드로서 3장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은 화석은 왜 그곳에 있었을까? 99.7%가 뭐냐면 다 물과 관계 있어요. 물. 자, 사람 화석이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 김남 목사님, 사람 화석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죠. 흙으로. 사람 화석은 보기가 홍수로 말미암아 화석은 거의 보기 어려워요. 근데 폼페이 대지진이 날 때 화산 폭발할 때 그런 화석은 있어요. 뉴질랜드 그쪽에 주변에도 화산이 돼서 사람은 아니지만 빵 같은 거, 나무 같은 거 화석이 된 게 있어요. 자, 화석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돼요. 갑자기 묻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썩어요. 내가 설명할게요. 두 번째는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 모양을 그대로 만들고, 세 번째는 이게 연관된 화석의 과정을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돼.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는 물고기를 딱 먹는 순간 뭐가 됐어요? 다 먹어도 보지 못하고 맛도 못 보고 그대로 새끼 먹어보지도 못하고 화석이 돼버렸어요. 갑자기 되지 않으면 전부 다 박테리아에서 썩어 없어져요. 자, 이건 짝짓기하다. 갑자기 하다 뭐냐면 화석이 됐어요. 이건 두 번째는 단단한 부분이 화석이 되고, 세 번째, 여러분 물고기 갖다가 햇빛에서 5분만 놔두면 뭐가 될까요? 다 비늘이 없어져요. 녹아나요. 근데 비늘이 선명하게 나오는 화석들이 있다는 것은 갑자기 된 거예요. 갑자기 덮어지면 안 돼요. 내가 이그마한 화석을 한국에서 저 전시하려고 사다 놓은, 과학관에 하려고 사다 놨는데 23년 전에 그거 30만 원 줬어. 30만 원. 근데 그 화석은요, 저 비늘이 선명해. 그래가지고 내가 돈 좀 벌어보겠다고 물고기를 큰 거 사다가, 비싼 거 사다가 세면 착 해가지고 캐스팅 해가지고 착 해가지고 탁 해서 한 달 만에 열어보니까 화석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되긴 뭐돼? 썩어서 없어졌는데 냄새를 콜콜 나고 돈 낭비했죠, 시간 낭비했죠, 기분 낭비했죠. 이 화석이 금방 안 되는구나. 화석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치 붕어빵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예? 그 열과 압력이 있어야 돼요. 쫙 압력이 있어야 되고, 바깥에 뭐 있으냐면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나무가 돌로 변하는 귀화목인데 마치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들이듯 나무가 뭘 빠냐면, 쉽게 말하면 세멘 성분, 철 성분, 그리고 규산, 세멘 성분, 규산, 철, 망간 이런 것이 바깥에 광물질이 있으면 그걸 쫙 빨아들여서 자기 나무의 모습은 내보내고 돌의 성분을 쫙 해서 이렇게 돌로 변한 그것이 규화목. 그것을 갖다가 미국에서는 petrified wood라 이거죠. 그게 수없이 많은데 거기 가면 아마 이 교회 건물만한 나무가 있어. 나무가. 그것은 과거에 나무가 컸다는 거고, 그게 홍수에 대해서 느꼈는데, 요새는 이렇게 나무가 오래되면요 이렇게 갈라져요. 그죠? 오래 갈라지는데 이게 갈라지지 않고 원래 그대로 된 것은 갑자기 된 거고, 짧은 시간에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콜라도, 옐로우스톤에 한 3시간으로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나무가 돌로 서 있는 게 이렇게 많아요. 나무가 돌로 서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는데 저기 서 있다는 것은 이게 어디서 이동해 와서 그대로 서 있는데 그대로 퇴적증 옆에 쌓여서 나무가 돌로 변한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여기에 추운 지역이거든요. 나무가 분명히 추운 한대림 나무여야 되는데, 나무를 보니까요 아열대성, 쉽게 말하면 캘리포니아 같이 따뜻한 곳에 자라는 나무예요. 그리고
센 헬렌에서 터지고 나서 가봤더니 나무가 60%는 나무가 서 있고 60%는 밑이 무거우니까 서 있고 나머지는 누워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곳에 옐로스톤에 저런 나무들이 돌로 변했을까 봤더니 이 사건이 센 헬렌에서 터지고 나서 마지막 만드는 겨울여름에서 나무가 서 있으면 퇴적진 쌓이면 그것이 나무가 돌로 변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 한강 상류 쪽에 홍소나무는요 돼지도 떠내려가더라고. 돼지. 그 돼지도 소도 떠내려가 봐. 소요. 내가 아는 장로님은 그 하천에서 뭐냐면요 소 떠낸 것도 잡아 건져가지고 행제를 받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근데 보니까요 물은 수차 부력에 의해서 같은 거 끼리끼리 가요. 나무는 나무끼리, 그 다음에 깡통깡끼리 가는데 화석들도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덮치니까 전부 다 이렇게 화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전부 다 화석들이 입을 열었다 닫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됐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제 결론을 합니다. 화석들을 보면 불가사리가 뛰고 날고 아마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으면 저 물고기 됐을까요? 여기 개구리가 정말 혼영, 대형, 저병 수없이 뛰고 했더니 저 밑에 끝에 있는 도마뱀이 될까요? 진화론자가 아무 말 못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중간화석이 없다는 거예요. 중간화석이 눈을 비집고 봐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진화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명확히 설명해요. 아까 3,000m 그 산에서 이 할아버지가 정부 공무원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산림 경찰들이 와서 할아버지 큰 진납니다. 내려가세요. 수없이 해도 안 내려갔어. 나 50년 동안 그런 소리 많이 들었고 가끔가다 지진도 나고 여기 막 그랬는데 걱정하지 마. 근데 결국은 할아버지 시체로 발견됐어요. 자, 여기 있는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 누구예요? 권장님, 얘 누구예요? 얘가 아니시잖아요. 이분 누구예요? 노아 할아버지는 저 방주 안에 있어야 돼요. 방주 바깥에 있으면 안 돼요. 비는 오죠. 막 그랬는데 방주 바깥에 있으면 안 돼요. 안에 있어야 돼요. 누구예요? 돈 가지고 들여보내는 이 아저씨는 동네 아저씨야. 동네 아저씨. 뭘 들고 있어요? 돈주머니 쓰면서 나 문 좀 열어줘. 이 금덩어리 줄 테니까. 그렇게 소리쳤는데 문 열 수 있어요? 못 열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문 닫으셨다니까는 결국은 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렇게 살지 말고 지금 노아의 때같이 마지막 때도 이럴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의로움을 가졌더라. 이 말씀을 수족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노아는 바르고 정직하고 덕이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홍수의 증거를 수없이 남겨두고 보여줘도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뭐냐면 의인처럼 사는 게 중요한데 의인은 뭐냐면 바르고 정직하고 덕이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노아가 마지막 때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재현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살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뭐냐면 노아는 여호와께 뭘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했어요. 은혜를. 이 세상이 어두워도 불신이 많은 세대 그래도 뭐였냐면 노아처럼 은혜를 받아서 그의 신실한 믿음 때문에 가족이 8명이 구원받았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의롭게 살면 덕이 있고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살면 주님께서 뭐냐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을 구원하는 길로 만들어 주신다. 이 별세꽃들 과학관은 사실은 1997년도
여기 우측에 있는 손경상 의사가 또 저 삼육대학교 최종걸 교수님하고 저하고 우리가 이 창조사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교육시키는, 체험하는 기관을 손원장이 맡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 과학관을 자그맣게 줬습니다. 그리고 과학관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화석도 있어야 되고 만환경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광물, 현미경도 있어야 되고 수많은 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우측에 저 회색인 게 뭐냐면 투영실이요. 모형, 비가 올 때 별을 볼 수 있는 디지털 천문대요. 이런 것들을 헌신해서 처음엔 6억을 들여서 땅을 사고 건물 짓고에다가 이분이 한 거 보니까는 한 약 20억 이상을 하나님의 영광에 드려야겠다. 왜냐하면 자기가 서울대 치대를 다니면서 얼마나 지라론에 많은 갈등을 느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밑에 거기다 지라론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동을 청소년 당시 어린이들이 이것을 느끼면 많은 잘못된 지나는 것들을 충분히 커버하고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일들을 했습니다. 갔더니 그분이 얼마나 많이 기증을 할 만했는지 몰라요. 그 20억을 전 치과 의사에서 돈 벌면서 다 했던 것을 드리게 했더라고요. 제가 과학관이 어떤지 잠깐 보겠습니다. 과학관 전경영. 약 30만 명이 이 과학관을 달려갔습니다. 이 위치는 충북 제천시고 지난번에 시장, 교육장, 교육청장 그리고 또 읍장 이런 분들이 와서 이 과학관은 정말 충청북도 제천에 아주 보배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네이버 카페에서 창조연구소를 치면 이 영상, 지금 현재 보던 영상, 자료들, 교재들 수없이 많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창조연구소 네이버 카페에 가면 자료 그건 무지무지 많습니다. 이 자료가 우리가 얼마나 찬미가도 200장까지 영상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런 영상도 많이 해놨는데 이것을 해준 것을 고마워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후원금을 50만원, 80만원 이렇게 계속 보내주더라고요. 여기 저 끝에 있는 만원경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만원경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전국에서 제일 큰 과학관 천체 탐사관이기도 하고 목회자들 우리가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창조사역을 제대로 깨달아야 감동이 있어야 이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것이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느 하필에는 제주도에서 힐링 캠프를 통해서 창조주의 아름다움과 조류와 수부에 대해서 지질에 대해서 이런 걸 가르치면서 교회가 행복한 모습들 때는 많이 봅니다. 태양을 낮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태양을 보는 태양만원이 제일 큰 게 있습니다. 27,000평이에요. 27,000평. 27,000평이니까 우리가 반은 녹아져야 돼요. 옷을 찢고 풀을 잔디를 깎아야 되고 나무를 청소해야 되고 그래서 비가 오면 또 누수가 되는지 살펴야 되고 반은 노가다 반은 과학관 가르치는 거 했냐고 저희들도 참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 여기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마추어, 전문대 다 와서 여기서 빛의 방해가 없으니까 제일 좋은 장소에서 많이 오게 됩니다. 세계 창조 유일한 과학관은 우리 별세코트 과학관밖에 없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교회가 행복해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제가 대목교가 싸우고 맨날 난리 났는데 창조 세계를 경험하고 들여가서 이것들 보게 되고 자녀들 데리고 산에들을 내나가서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것들을 설명해주고 할 때 아이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조류 탐사, 지질 탐사 할 것 없이 그리고 우리 과학관에 이런 모든 재정은 우리가 운영하면 스스로 되는데 여기 목회자 교육, 개척대 지도자 교육, 신학생들 교회 구도자 전도해주고 이런 모든 일들 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좀 힘이 들고 벅차서 때로는 후원자들이 약 200여 명이 매달마다 10,000원, 20,000원, 10만원, 5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제가 드린 거 있죠? 이거 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들으시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길들이 이 올라가는데 여기 우측에 세면 길이 제가 20년 동안 쓴 거예요, 저게요. 왜냐면 우측에 감리교 은퇴한 목사님이 자기 주인인데 우리가 포장을 해도 포장 못하게 하고 하수도 길을 내렸더니 그것도 못하게 하고 상수도 못하게 하고 결국 20년 만에 타협 보고 우리가 그거를 9천만 원에 샀어요. 그 길이야 맹지야. 맹지인데 이 사람 이런 길을 우리가 지난번에 이 공사를 제가 근 3달 동안 감독하고 이거 만드는다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돌 쌓고 그런 걸 다 우리가 돈 들여서 이걸 다 만들어야 했어요. 그 주위 감리교 목사님은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자기 집 앞에 큰 대로가 섰어요. 이분이 참 욕심이 많아서 했는데 그러니까 동네 사람한테 욕을 얼마나 얻었는지 몰라요. 정말 당신이 정말 목사냐 그런 정도로 희생과 헌신을 안 했는데 요번에 하면서 요 길에 아까 포장 안 된데 그거는 이분이 땅을 내줬어요. 그거 해줬고 그래서 요번에 지가 떠나는 날 거기서 아스콘 포장을 다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도 하는데 작년에도 제가 봄에 왔더니 미국의 아틀란타 지역에 제가 덴버에 있었던 교회, 템파에 있었던 교회에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어떤 분이 또 이 사역을 정말 해야 된다. 정말 일을 도와야 된다서 목사님 오세요. 그래서 10,000불 지원해준 분, 1,000불 지원해준 분들, 이 우측에 계신 분들은 다리가 몸이 불편하고 아프지만 목사님 그것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원하신 분들이 약 40명이 지원해서 대형 스크린 그걸 해서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감동적인 좋은 자료, 좋은 스크린을 해줘서 고맙다 그러고 이분은 최영희 집사님은 핸디캡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와서 보더니 목사님 내가 이렇게 장애자지만 핸디캡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역이 이 사역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정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자, 이제 저는 오늘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어저께 말한 대로 녹이 스스로 없어지기보다는 다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하나님의 복음들 이 모든 창조물은 우리를 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무도 보다시피 열매를 주죠. 여러분 앉은 의자를 만들어 주죠. 홍수를 예방해 주죠. 그리고 열매를 주죠. 수없이 쳐줍니다. 냇가의 큰 대로는 그 물을 주면서 주변의 나무를 자라게 해줘. 식물 자라게 해줘. 수없이 주는 창조세계처럼 우리는 봉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신 방법입니다. 가만히 있고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하면 나도 죽고 이웃도 죽습니다. 제가 덴버에 가서 창조세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많은 교인들이 헌신하니까 교회가 달라지더라고요. 사람을 보내주시고 전도하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무던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게끔 하고 만나게 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역 우리도 주님 오신 그날까지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이걸 보여주고 가겠습니다. 이게 다 노란 거예요. 노란 거. 다 노란 거예요. 근데 뭐가 차이가 날까요?
네? 질 맞아요. 밸류가 있어요. 황동석인데 노란 건데 이것도 황금인 줄 알아서 어떤 사람. 두 번째도 진짜 황금인데 진짜 황금이야. 세 번째도 황철석인데 황철석이 옛날에 태백 광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캐가지고 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꽁꽁 아주 싸가지고 비밀 창고에 묻어놨어. 그래가지고 이제 해방이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정말 행제에 맞는 부자처럼 생각해가지고 팔라고 나갔더니 금이 아니고 이거는 자철석 마그네틱 그것보다도 싼 거야. 그리고 지난번에 포항에서 왔던 장학사가 자기가 지질학자인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어느 지역에 가서 이거 여러분 가져오지 마십시오. 이거는 금이 아니고 황철석입니다. 이거는 바보철입니다. 그러니까 갖고 오지 말라 했더니 입이 나가지고 학생들이 교수님 몰래 전부 돼가지고 금인데 말이야. 자기가 몰래 우리는 못 만지게 하고 자기가 또 가져가려고 그러지. 꿍꿍이가 있다고 그래 생각했는데 정말 자철석은 말 그대로 자석인데 저 황철석은 철이 아주 싸구려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나중에 왔더니 이것 말고는 전부 다 담아가 주머니에 다 왔다는 거예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 근데 세 가지 갖다 어디다 하면 도자기 갖다 이렇게 긁어보면 황동석은 색깔이 노랗게 나오고 황금은 갖다 하면 녹색, 흑색 이게 나오고 황철석은 검은색이 나와.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와서 딱 서서 한번 보면 똑같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만 다 확인해 보면은 아직도 건다지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이 다 테스트하든지 여러분이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많이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받은 그것을 마음속에 담은 사람, 십자가의 사랑을 담은 사람은 같은 사람은 딱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와 감동과 창조주의 높은 사랑 가슴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뭐냐면 함께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꼭 들어가서 겉만 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거듭남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꼭 쓰임받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참배할까요? 아니면 그냥 기도할까요? 그래, 기도하자. 그래. 자, 가만히 있어요. 선물을 준다 그랬는데, 자, 이거는 이 아이들, 이건 제임스 웹 만원경인데, 이거 만들면요, 착, 이런 만들어져요. 우리 김남희 집사님 나오세요. 네. 이거 만들어서 제임스 웹 만원경이 왜 천체 우주의 별을 보는지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도 치네. 자, 이것들은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후원하시는 분들을 아니어도 줄 마음이 있으니까 저한테 요청하면 주겠습니다. 이거는 하늘과는 문, 오리온 성운이 있는 열린 공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설명해 줘서 꼭 이곳에 함께 들어가자. 그리고 하늘 그 우주 여행을 일주일에 하자. 자녀들한테 걸려주고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고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감동 있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우리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하신 일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감화를 끼치는 행복한 재림 성도의 그 아름다운 특징들을 가지고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